338편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그 신부에 대한 편견, 신부는 왜 돈 하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업체 수준이 고급이라서 맨날 연봉 1억, 2억 분들만 오시는 건지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300이고 다들 결혼하면 맞벌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나면 일을 안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는 남편이 더 열심히 해서 소득 늘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거의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일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러면 와이프 불만 쌓일 것 같은데요. 자, 그건 방금 그 와이프 불만 쌓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저희 신랑 중에 하나 예를 드릴게요. 본인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고 해갖고 평택에 아파트 33평짜리 새 아파트를 장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빠듯해.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결혼을 계약을 해놓고 결혼을 진행한 데까지 자꾸 몇 달만 자꾸 미뤄요. 그래서 자꾸 왜 미루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신랑분이 좀 더 월급 많이 받는 대로 해서 처음에 이 신랑분이 사실 수령액이 월 300 초반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 몇 달 동안 하고 회사를 한 두세 달 간격으로 막 바꿨어요. 바꾸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분이 거의 400 정도 가까이 수령 월급 받는 게 그렇게 될 정도로 바꿔서 이제 자기도 이 정도 같으면은 그나마 와이프하고 이제 좀 여유가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부가 한국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장인 장모도 초청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요. 하는데 방금 그분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실 저녁 좀 늦게 오고 이래서 와이프가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 오빠 일 많이 하고 시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적게 받아도 다시 근무 시간을 줄였대요. 그런 건 사실인데 이제 자 고액 연금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국 여성을 만나려고 하니까 나이가 사실 고액 연금자들이요. 대체적으로 거의 7, 80%는 다 50 초반이에요. 40대 말. 40대 말에서 50 초반 이런 나이대 분들이 고액 연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결혼을 하려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밖에 사실 한국에서 중매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1년, 2년 계속 해봤을 거라고. 그래서 베트남 결혼을 하는 거고. 또 젊은 신랑들, 30대, 40대 신랑들, 그런 신랑분들도 너무 수입이 낮으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와이프 와서 돈 벌어야 돼요. 신랑분이 처갓집에 어떻게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만은 저는 신부들한테 우리는 교육부터도 니네들 일할 생각하지 마라. 정 부모님 쪽에서 돈이 만약에 벌어야 돼서 보내줘야 될 것 같으면은 임신하고 엄마 아버지 한국 와서 돈 벌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자 요게 딱 표가 납니다. 최근에 신랑분들이 저한테 초청 서류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신랑분들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3개월 단기 초청으로 해요. 한국 임신도 했고 이래서 부모님이 와서 한국에서 와이프 좀 임신한 것도 봐주고 한국 구경도 하고. 근데 신랑분들 수입이 사실 좀 낮은 분들은 대부분 우리 방문 동거비자 F1 비자로 해서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럼 3년 동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비자 표가 나요. 근데 그 신부들도 한국에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 때문에 어떤 신랑들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임신하니까 이제 임신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부모님 초청을 해달라. 그러면은
부모님 초청 수리하는데 요즘 많이 시간이 길어요. 이것저것 켜보면 한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신부가 임신 6개월 가까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벌어가라는 거지, 신부들이 일을 하려고 요즘, 저희들은 교육 자체가 뭐, 다른 업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결혼시키는 사람 기준은 신부들이 일하러 가는 것보다 신부들은 가정, 행복, 자식 낳고 자식 키우는 쪽, 그리고 신랑들이 좀 더 벌고, 더 부모님 쪽에서 진짜 형편이 안 좋으면 와서 벌어가라. 그렇게 신랑들이 환경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 신랑분이, 그럼 한국 우리 문화로 계산해 봅시다. 신랑분이 자영업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일을 하러 간다. 자기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 일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식당 아니면은 공장 아니면은 뭐 농사하는데 과연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다? 신랑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응? 이분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은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사장님 말씀하시는 4050들 기본 월천 벌고 다 집 사놓고 준비된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요새 신랑들 돈 잘 벌어요, 신부 부모님도 잘 살아요 이러시는데, 몇 개 사례만 우려먹는 것 같고, 평범하게 300 버는 분들은 사장님께 연락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쓰신 분이 20대 말이나 30대 뭐 중반 뭐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월 250 정도 수령액이 되는 분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결혼을 잘 안 해요, 저한테. 네? 왜냐면은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월급이 낮은 분들은 비용도 좀 작게 들어간 데를 찾는 거 사실이에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결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들어간 만큼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 다른데 비용이 싸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여러 분 있어요. 응? 처음에 부록하니까 첫 비용, 결혼 비용 요거만 딱 이야기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는가를 전혀 말을 안 해요. 신랑분들은 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는까지. 요즘은요, 저하고 결혼 상담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과연 똑똑해서 그런지, 현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 용돈이든 전통혼례든 총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저는, 자, 우리 회사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다 제가 A4 용지에 딱 프린트해서 내줍니다. 회사에 내는 돈 얼마, 신부 기숙사비 학당비 하고 얼마, 여기까지 회사에 냅니다. 그 다음에 1차 때 용돈은 얼마 정도 준비해서 용돈은 요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도 용돈은 제가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쓰고 전통혼례비 요 정도. 모든 신랑이 똑같은 전통혼례비를 주고 용돈도 똑같이 쓰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총 예산은 요 정도 예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작게 부른다고 그 회사에 갔다가 나중에 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랑분들이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랑분들 수입이 낮은 분들은 아까 그분 말 맞다나 저한테 안 오는 거는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수입 낮은 분들이 저한테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드무니까.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수입보다도 그분이 그 월급으로 쓰고 저축을 얼마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저축을 좀 덜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신부가 한국 와서 돈 벌게 해줄게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절대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도 저 10분 이해를 해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그 결혼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 또 그 활로 쳤다 보니까 국제결혼 생각하는 건데, 국제결혼, 베트남 국제결혼도 예전보다는 더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분 수입이 작으니까 자꾸 신부가 돈, 나 돈 벌러 갈래요, 돈 벌러 갈래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응? 지금 최근에 저희들 뭐 신랑분들 신부가 뭐 베트남에 돈 때문에 어떤 선한테 문제 와갖고 어떻게 연락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